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것들을 이름과 수치만 바꿔 다시 끄집어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을잔치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경제계획이 아니길 바랍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 밀실 임명 철회 촉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님과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당위원장 김성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서울 노원을 구로갑, 동작갑 세개 지역의 조직위원장 임명은 국민들에게 과거로 돌아가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비춰지기에 충분합니다.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는 인사들을 단지 재력이 뒷받침된다는 이유와 특정 당 권력 인사의 사적인 연유로 임명한다면 천막당사 이전의 밀실공천, 동공천, 줄세우기 공천의 구태정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앞에서는 상향식 공천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말하고 뒤로는 조직위원장을 밀실 임명하는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지도부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세계지역 조직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속히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사고당협 정비는 7월 전당대회가 아닌
6월 지방선거의 필승을 위한 진정한 조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시도당 위원장에게 일림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고당액 정비가 더 이상 사무총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새누리당 정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향식 공천의 당헌당규 개정 정신에 입각한 조직책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께서 직접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정치적 이익과 진로를 위한 사당한 오rob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 누를 끼치는 맹독이 될 수 있음을 올바로 깨닫고 당 지도부가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던 천막당사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의 중단 없는 계획과 핵심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차가 미묘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겨레 21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은 드렸지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공천을 폐지하면 새정치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 이 새정치연합의 후보로 기초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예비 후보자들부터가 좀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공천을 발표한 다음에 창당 발기인 숫자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에 창당을 하기는 하겠지만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발기인으로 참여하려던 기초단위 출마자들이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특히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만 보고 찍는 이른바 이 묻지마 투표가 많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저히 불리하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예비 후보들부터 이렇게 술렁이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지도부도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약속을 지킨다는 게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한테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또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또 힘든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빛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 창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만큼 지역 조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내에서 동요가 감지되면서 지도부도 수습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에 그저께 열렸던 새정치 아카데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공천 원칙과 선거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 기초선거 출마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는 쪽을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내 얘기를 들어보면 손해가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의 출발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여준 의장도 그런 맥락에서 결국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 한 인사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새정치연합 후보들끼리 결단을 해서 한 선거구에서는 무소속으로 한 명의 후보를 내세워서 일종의 단일화죠.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뭐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후보자들은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 새정치연합과 관련된 이력을 내세우는 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창당 발기인 대회 때 많은 발기인들이 참여를 한 뒤에 끝날 때 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렇게 모여드는 광경이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 때 굉장히 나름대로 유용한 자료로 쓸 것을 예상한 걸로 봐야겠죠. 그럼 안철수 의원이 지지해달라는 연설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선거법상 안철수 의원이 선거 연설을 통해서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선거 지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공천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뭐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그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집중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기초 단위까지 지원 유세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최현식 전략기획위원장 얘기인데요. 당 내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론이 맞기는 맞지만 공천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포기하면 지방선거는 새누리당 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기초조직부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다음 대선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게 과연 야권 전체를 위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뭐 이 지역 의견을 들어봤더니 공천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 와야 된다 이런 호소가 많았기 때문에 공천을 뭐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했었죠. 네. 사실 뭐 그 민주당이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비판하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라든지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 준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뭐 공천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당 공천 제도가 아주 없어질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럼 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만 공천을 포기하게 되면 이 기초의원 또 기초단체장 출마자 3만 명이 민주당으로부터 탈당을 해야 되는 어떤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발목을 잡힌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 새누리당한테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도 뭐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이 핵심 당원들의 대규모 탈당 사태를 지금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여당의 공약 파기를 비판해 왔지만 또 스스로 공약을 어겨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한 거죠. 민주당은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기초공천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금 설득력을 또 잃게 된 거죠. 안철수 의원이 뭐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겠다라고 한 마당에 지금 기초공천을 유지해야겠다고 얘기하는 이 민주당으로서는 명분에서도 굉장히 뒤지고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서라고 봐야 할 텐데 이 공천 유지 방침의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나온다더니 안 나왔고 오늘은 나올까 어떨까 지금 뭐 계속 관측이 분분한데 표면적으로는 뭐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 이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공천 유지 방침 발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게 이 정계특위, 정치개혁 특위 활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기는 하지만 활동 시한이 모레 28일입니다. 내일 27일 본회의에는 관련 법안이 만약에 이제 뭐 폐지하기로 한다면 이 관련 법안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26일에 민주당이 공천 유지 방침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내에서는 공천을 포기하자 이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긴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공천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기의 어떤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당내 유력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이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해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게 되면 이 국민을 상대로 언어 유희를 일삼는 정당으로 낙인 찍혀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한테 공천을 포기하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한 거죠.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에서도 성명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로 인한 당장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스스로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촉구한다. 혹여 당이 공천권을 행사할 생각이라면 이 상향식 공천 같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것을 미사역으로 반복한 수준이 아니라 공천 폐지에 상응하는 혁신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글쎄요, 결국 공천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 공천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한 거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실론을 택한 걸로 봐야겠죠. 공천을 유지하면서 후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누리당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초공천을 이게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치 개혁을 이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주 쏙 들어갔고 아예 반대 입장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그저께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더니 새누리당에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책임 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기초공천 포기는 온전한 정당이 아니라 반쪽 정당에 머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완전 반대 입장에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또 이 새정치연합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추천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한 탓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또 반면에 또 이제 민주당이 공천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또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밝힌 게 상향식 공천이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이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이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초공천 폐지는 아니고 이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당원당규에 담았습니다. 네. 다만 부분적으로 당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하향식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던 상임전국위원회가 끝나고 황우여 대표가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당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에 당이 손 놓고 무책임하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제한적인 전략 공천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황우여 대표가 그동안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야권 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 도입을 역제안하면서 상향식 공천의 전면화를 공언해왔던 상황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애초에는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었는데 당 최고위에서는 그저께 24일에 이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원의 이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수정안을 만들었던 거죠. 그 무슨 근거로 경쟁력을 판단하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또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이 수정안으로 낙하산 공천 같은 기존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 후보나 지도부에서 내려꽂는 이른바 내려꽂는 그런 공천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 절충안이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라는 이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 하향식 공천, 이 전략 공천이 가능하게 된 거라서 글쎄요, 당 안팎에서는 상향식 공천도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어제 상임정국위원회 참석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다시는 전략공천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이 절충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향식 공천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선거인단을 꾸리는데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꾸려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인단, 당원 선거인단을 후보들이 서로 먹기 위해서 후보자들끼리 난리가 날 것이다. 부패와 비리로 선거가 얼룩지고 또 조직을 갖춘 현역들이 유리한 그런 구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당원이 포함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 당원들끼리 책임 당원들끼리 패거리가 갈려서 그나마 갖고 있던 당의 이 풀뿌리 조직조차 갈갈이 찢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왔고요. 네. 기초공천 폐지라는 뜻에 맞게 아예 100% 여론조사로 100% 이 상향식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당협위원장한테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결론이 거의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당원을 다시 개정할 뜻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새누리당도 지금은 이제 조금 답답해진 상황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